거의 다 오셨나? 오늘 어디 할 차례요? 네, 38페이지에, 저번 주에 그 중계란 용어를 마지막 시간에 잠깐 했었죠? 그리고 아마 다시 할 거다. 잠깐 언급하고 아마 넘어갈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손 안 드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봅시다. 아까 잠깐 저쪽에서 들으니까 자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가 1, 2월 달은 자료를 안 내보낼 거예요. 저번 주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죠. 자,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차 합격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물론 1차 합격자분들은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공법에 집중하셔야 돼요. 1차 합격자분들이 지금,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요. 공부하기 쉬운 과목부터 잡는 경향이 많아요. 공부하기 쉬운 과목이 뭐예요? 네, 중개사법이거든요. 중개사법부터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중개사법을 잡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공법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공법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차 과목 1차 합격하신 분들은요. 중개사법에 치중하지 마시고 뭐에 치중하냐면 공법에 일단 치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1,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뭐 공부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1차 공부하라 그랬죠? 자,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무조건 1차 공부하세요. 자, 수업 끝나고 나서 교재 읽으라고 그랬죠? 자, 일단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 만약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하는 방법은 조금 1시간 정도 했었으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1차에 좀 지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이렇게 프린트물을 자꾸 내보내고 그러면 거기에 자꾸 매달리더라고요. 보니까 문제 풀고 하는데 자꾸 매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프린트물이 갖고 오면 거기에 자꾸 시간이 어떻게 돼요? 한 30분, 1시간씩 자꾸 뺏겨요. 이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1, 2월 달은 제가 프린트물을 일단 안 내보낼 겁니다. 일단 무조건 어디에 매달리시라? 1, 2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1차에 무조건 매달려라. 이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후회 안 돼요. 나중에 5월달, 6월달 넘어가서 여러분들 1차 점수 안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제가 1월달부터 1차에 매달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막판에 이제 6월달쯤 됩니다. 모의고사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면 1월달에 좀 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를 너무 와장창하지 말라 그랬죠? 차근차근 조금씩 해서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걸 좀 길러줘야 돼요. 자, 일단 봅시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37페이지를 넘어서 38페이지 가면 용어의 정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 저번 주에 제가 중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죠. 자, 일단 저번 주에 공부하셨던 분들 복습 개념보다는 제가 용어 정의를 하다가 그냥 말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복습 개념보다는 그냥 용어 정의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배웠던 기억하시는 분들 중개란 뭐였었죠? 자, 중개란 기본적 개념으로서 뭐다? 기본적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중개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 개념으로서 소개한다 그랬죠. 소개하고 알선하는 거다 그랬죠. 소개, 알선을 뭐라 한다? 기본적 개념으로 중개다. 근데 이 법에서는 중개를 어떻게 법률적으로 정리를 해놨냐? 그게 용어의 정의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같이 보면서 중개는 뭐에 대하여? 예,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그 다음에 또 교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자꾸 제 과목은 언제 공부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래서 수업 시간 빠지지 말고 오시라. 근데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다 오셨나? 깜짝이야. 얼굴이 지금 읽는 분이 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자,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자,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의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이었죠.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예, 알선하는 거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알선자가 일단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자, 포인트를 잡아라. 여기서 이 법상의 중개는 뭐에 대한 알선이다 그랬어요? 중개 대상물이. 자,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 뭐가 된다? 이 법상의 중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개 대상물이란 뭐다? 오늘 간단하게 중개 대상물의 기본 개념만 한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었죠. 자, 토지의 정착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임목, 네,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했었죠. 자, 5가지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자, 요 5가지가 일명 이 법에 의한 뭐가 된다? 중개 대상물에 해당된다. 그럼 이것에 대한 알선만이 뭐가 된다? 이 법상의 중개고요. 이것에 대한 알선만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럼 이거가 아닌, 즉 5가지가 아닌 것에 대한 알선은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 5가지가 아닌 알선은 이 법이, 여러분들 이 법이 지금 무슨 법이에요? 네, 중개사법이죠. 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합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지만, 자, 권리득실 변경 행위가 대표적인 예가 매매, 교환, 임대차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있더라, 그 밖에. 그거 말고도 뭐가 있었다? 자, 중개를 해줄 수 있는 권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뭐가 있냐면, 자, 저당권이나 아니면 또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지상권, 지역권, 뭐 임차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권채권들. 자, 이런 것들을, 자, 이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자, 이런 그 권리에 대한 것을 알선하는 것도 뭐가 된다? 중개가 된다. 자, 그래서 제가 판례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인을 알선했다. 자, 이거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뭐야? 금전을 빌려주고 하는 것을 알선, 소개시켜주는 거죠. 자, 그 금전소비대차를 알선했습니다. 이건 이 법에 적용, 이 법에 의한 중개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금전 자체는 뭐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금전 자체는 중개대상물이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알선은 일단 이 법의 중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서 그 땅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 빌려주죠. 자, 그렇다면 이건 뭐가 된다? 이 법상의 중개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중개. 자, 일단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중개란 뭐에 대한 알선이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그래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알선만 얘기하고 그 외의 것은 이 법상의 중개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것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개란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자, 공인중개사 부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페이지에요. 42페이지인가요? 자, 42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교재에 뭐라 그랬죠?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간단하죠? 자,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 용어 정의가 간단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로 한다. 특별히 제가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말을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야 돼요. 반대말. 자,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그런다. 그러면 자격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라 그러냐? 이걸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런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 기억하시는 분들 중이네요. 제가 11월 달에 공부하셨던 분들 하면서 기억하네요. 자,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는 어떤 사람? 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이 지금 현재 자격증 없죠? 여러분들 같이 지금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주 간단해요. 쉬워요. 쉽죠? 네, 이게 이제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풀면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용어전을 봤고 이제 세 번째 용어의 정의를 보죠. 뭐가 나오냐면 중개업이란. 자, 1월 달에 1, 2월 달에 공인중개사법을 제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목도 자, 암기하라고 그러는 거 다 암기하려고 그러고 뭐 머릿속에 있는 거 뭐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스캔하고 지나가세요. 복사 한번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복사기에다 복사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한번 복사를 해놓으면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문제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구석탱인가, 여러분들 머리 뇌에 어느 구석탱인가는 박혀져 있어요. 다만 어떻게 돼요? 끄잡아내질 못했을 뿐입니다. 이게 한번 스캔하고 넘어가고 3, 4월 달에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반복입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중개업이란 자, 이때 업이란 개념을 보죠. 자, 중개는 뭐고요? 중개는 소개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 법에는 자, 여기 중개란 용어에서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법에는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토지 건물. 이것만의 알선이 중개라 그랬죠? 그럼 결국은 이 법상의 중개는 뭘 얘기하는 거? 자, 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더라. 자, 부동산이라는 것이 생략돼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결국은 중개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 부동산이 생략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배우고 있는 중? 부동산 중개업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업이라는 개념을 보셔야 돼요. 자, 이 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자, 그걸 약간 좀 틀어서 이 업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장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아마 장사 얘기를 잠깐 해봤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장사하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요식업하면 무슨 장사를 했어요? 음식 장사를 했죠. 여러분들은 무슨 장사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하기 위해서 온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업, 즉 장사의 기본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사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일단 뭐 해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돈 안 받고 무료로 공짜로 해주는 거 있죠? 무료로 해주는 것은 업이다, 업 아니다? 업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무료로 해주는 게 있어요. 무료로 여러분들 어떤 무료 하는 것들 있죠? 자, 이거는 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장사하는 게 아니다. 자, 무료로 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쫓아와가지고 세금 내라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들 세금 내라 소리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사업을 하니까 세금 내라 소리 하죠. 그러나 무료로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장사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돈을 받아야지만 장사 요건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지만 장사 요건이 된다. 자, 첫 번째 장사 요건보다 돈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사 요건. 두 번째 장사 요건으로서 뭐가 있다? 계속해야 된다. 아까 어느 분이 계속해야 된다 얘기 나왔죠?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장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이건 장사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장사 요건으로서 기본적으로 두 개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했죠? 돈 받아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야 된다. 자, 이제 머릿속에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구분해보고 자, 용어의 정의를 보죠. 중개업이란 용어의 정의는 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면 된다.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을에 의하여.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다? 일정한요. 일정한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게 이 법상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중개업이란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 자, 지나간 사람 붙잡고 너 이거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거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나한테 뭐 해야 된다? 의뢰가 있어야지만 됐죠. 이게 하나의 기본 요건이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
보수. 자, 장사 요건의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죠. 돈 받아야 된다. 돈 안 받고 무료라는 것은 뭐가 아니다? 장사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이제 일반인들이 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팔아줄게. 팔아줄 때. 그러니까 뭐 파는 사람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거 만약에 내가 그거 팔아주면 돈 얼마 줘. 소개 보수를 요구한 거예요. 요구하고 또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팔아준다면 내가 얼마 줄게. 뭐 한 거예요? 보수를 주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보수를 요구했고 보수를 주기로 상대방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팔아줬어요. 즉 중개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돈이 안 들어온 거죠. 자, 보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이 법상의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간단하게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된다? 이유는 아직까지 뭐를 안 받았어요? 예. 자, 보수에 대한 요건이 있었죠. 공짜로 하면 업이 아니다. 뭘 받아야 된다? 네, 보수 받아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뭘 안 받았어요? 보수를 안 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업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수가 하나의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으로 행하는 것 했습니다. 자, 이때 중개를 업이란 장사였죠? 장사는 돈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었죠? 예, 계속적, 그 다음에 또 반복적 개념입니다. 계속적, 반복적. 자,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된다. 어쩌다가 한 번 한 것은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옆집에 지금 이사 가는데, 지금 집을 팔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 소개해줘가지고 그 집을 거래 성사시키는 그런 경우들. 자, 이때,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 의해서 거래가 성사됐으니까 수고비를 일단 좀 준 거예요. 자, 수고비는 결국 뭐다?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 일단은 보수 받았죠. 보수 받아가지고 지금 중개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중개업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어쩌다가 한 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한다는 이거는 계속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중개업이란 조건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중개업이란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단 사람의 을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중개를 뭐 하는 거? 업으로 행하는 것 했죠. 자, 여기까지 중개업이란 조건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서 4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네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니까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표시가 있는 거죠. 앞에 개업자가 붙었습니다. 이 사람 그럼 뭐 한 거예요? 네, 개설 등록한 자.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결국? 개업한 사람이죠. 개업했다면 사무실 문 연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에 개업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뭐 한 거? 개업하면 뭐가 된다?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러면 이때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용어의 정의가 개업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란, 자, 용어의 정의를 보죠. 어떻게 한 거? 이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자, 다시 한번. 개업중개사는 뭐다?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등록을 해야지만 적법하게 뭐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그 등록한 사람을 뭐가 된다? 개업한 사람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곧바로 중개업을 하면 뭐가 된다?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하고 중개업을 한다면 이거는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걸리면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무등록. 여러분들이 무등록하면 개념이 잘 안 서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무허가업자 많이 들어보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되면 됩니다. 왜냐? 자,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을 해야지만 적법하게 뭘 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등록은요, 이 등록은 행정관청에서 뭘 하는 거냐? 관리 감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위해서 만든 거다? 관리 감독을 위해서 만든 거다. 자, 그러면 보죠.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제 업종이라고 그러죠. 사업을 할 때, 자, 신고를 하고 나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등록을 하고 나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보죠. 이때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고 하는 업종. 대표적인 사업이 신고만 하는 사업들. 자, 좀 기억 안 나나요? 자,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 제가 한번 예시해드렸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주변에 뭐예요? 식당. 요식업. 여러분들 요식업 보면 식당들 어떻게 돼요? 식당에 가서 밥만 먹지 마시고요. 잠깐 고개를 들어서 벽을 한 바퀴 둘려보세요. 그럼 뭔가가 하나 걸려져 있을 거예요. 예, 영업 신고증이라는 게 걸려져 있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당은 뭐다? 바로 신고를 하고 하는 업종이에요. 자, 그러면 허가업종을 보죠. 자,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뭐 있을까요? 학원은 가운데 있는 등록업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원은 학원 등록이에요. 등록업종이고 많죠? 일단 술집, 단란주점, 이게 뭡니까? 뭐 치킨집 이런 거 말고 단란주점 있죠? 자, 단란주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여러분들 자주 가시죠? 나이트클럽. 원주에는 나이트클럽 좋은 데 좀 있어요? 예? 없어요? 안 가봐서 몰라요? 그 거짓말 같은데 안 가봐서 모른다는 것은. 자, 나이트클럽 이런데, 자, 그럼 룸사롱 이런 것들 다 허가업종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원주 이쪽에 많이 있네요. 모텔, 쪽 숙박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건축업, 허가업종 상당히 많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업종이에요. 자, 그럼 제가 두 개, 신고업종과 허가업종을 한번 두 개를 갖다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런 등록이라든가 신고나 등록이라든가 허가가 뭐 때문에 행정관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네, 관리감독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신고업종을 잘 보세요. 신고업종을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신고업종. 자, 식당. 문제가 많이 발생되나요? 네, 그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죠? 자, 바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이런 업종들. 이런 업종은 주로 뭐냐냐? 신고업종으로 만들어 놔요. 자, 그 다음에 허가업종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예시했던 거 한 4-5가지가 있죠?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어떻게 돼요? 관리감독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요건도 강화를 해야지만 되는 조건들이죠. 바로 그런 업종들이 뭐가 된다? 허가업종이에요. 자, 업종을 제가 볼 때 그러면 가운데 낀 이건 뭐냐? 등록업종.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학원 등록을 합니다. 교육청에다가 등록업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로 이거 뭐예요?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뭐라 그런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종도 뭐가 되는 거? 등록업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등록과 허가를 비교를 잘 합니다. 신고는 규제가 좀 약하고요. 자, 등록과 허가업종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두 개가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일단 아무나 못하도록 막아놔요. 자, 예를 들어서 허가업종 같은 거 보세요. 보면
뭐 굳이 자격 요건을 내주지 않더라도 어떤 일반적인 규모의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의 요건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등록업종 보세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는 이거 개업공개서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죠. 이런 것처럼 어떤 자격 요건이라든가 규모의 요건 이런 요건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켜 놓습니다. 자, 요건을 강화시켜서 그 요건이 안 되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나 못하도록 일단은 금지시켜 놨다. 그러다가 자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허가 업종을 보면요. 자, 그 요건을 다 갖추고 허가 신청하러 갑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즉 이 허가는 뭐냐면 재량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허가 업종은 어떻게 돼? 담당 공무원의 칼자를 이거 업종의 칼자를 누가 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지고 있다.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이 공무원 쪽에 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비리, 뭐 뇌물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주로 어느 업종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허가 업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허가 업종에서 이루어져요? 담당 공무원이 살짝만 틀어버리면 분명히 법적으로 요건은 다 갖추고 갖고 갔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비리가 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은 어떠냐? 자, 그래서 이거는 칼자를 누가 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재량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등록업종은 어떻게 됐냐? 이거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해줘야 돼요. 즉 이건 뭐냐면 기속적이다라고 표현해요. 자, 담당 공무원의 칼자루가 없습니다. 즉 재량권이 없어요. 그 요건만 갖추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해줘야 되는. 반드시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자, 그래서 등록과 허가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뭐 이건 기초적이고요. 나중에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갈 거지만 지금은 그냥 기본적으로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등록하면 또 하나의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나 머릿속에 이거 생각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 가끔 또 생각나죠. 그건 또 뭐냐? 자, 사업자 등록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세무서죠. 왜 하는 거예요? 예.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사업자 등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은 자, 이 등록과는 어떻게 돼요? 개념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편이고 여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 등록은 어디 한다? 행정관청, 뭡니까? 시군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뭐 때문에 하는 거다? 관리 감독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이런 그 등록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개사는 어떤 개업공개사냐?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부칙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47페이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인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를 지금 그 부칙 이제 좀 명칭으로서 굳이 따지면 부칙에인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일단 세 가지를 묶어서 개업공개사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를 보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일반 법인과 그 다음에 또 뭘로 나눠진다? 특수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 법인 하면요. 자, 오늘 아마 두 번째 시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관련된 절차를 배울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법인의 등록 요건을 배우는데, 자, 법인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법인회사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나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정식적으로 등록한 법인은 일반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적인 중개법인입니다. 자, 그러면 특수법인, 이것도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그럼 특수법인이 뭐냐?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때 중개업이란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법이 필요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거죠? 제목이라도 알고 갑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법을 배우고 있는 중? 공인중개사법. 제가 자꾸 부동산 중개법이라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무슨 법 배우고 있는 중? 공인중개사법이죠? 자,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법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수법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저 뒤에 가면 법인 부분에 가서 정리가 되어 있지만, 자, 지금 간단하게 구분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역 농협동조합 있어요. 지역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 산림조합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단지관리기관, 산업단지관리기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자산관리공사. 자, 요 네 가지가 소위 말하는 일명 특수법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늘려서 표현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뭐 하는 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농협동조합, 소위 말하는 뭐예요? 농협동조합, 농협이죠? 이 농협동조합, 농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요. 자, 오늘인가 내일인가가 조합장 선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 조합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 계세요? 조합원, 조합원이세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까? 자, 이 조합원이 그럼 누구예요? 소위 말하는 농민들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 조합에서 그럼 관련된 부동산이 뭐 있겠어요? 관련된 부동산이 농지가 있죠. 농지. 자, 바로 얘네들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역 산림조합, 아마 산림조합에 조합원이신 분들 가끔 있을 거예요. 이게 조합원 누구죠? 임야, 산 주인들이죠? 그 사람이 모인 조합이 산림조합입니다. 이건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 이 조합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관련되는 부동산이 뭐 있겠어요? 산이겠죠. 임야. 그리고 또 임목이라는 거 있죠? 자, 임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개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기관은 이건 뭐냐? 산업단지란 뭐예요? 소위 말하는 공단이죠, 공단. 자, 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자, 관리기관이겠죠, 관리기관. 자, 공단을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들 공단을 조성하죠? 공단을 조성한 다음에 그 공단을 갖다가 관리하는 기관을 뭐라 한다? 산업단지관리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부동산이 뭐겠어요? 공장, 용지, 건물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 자산관리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유입된 비업무용 부동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중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법인들은 자기네 법에 관련 근거가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한다? 특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걸 다 해서 법인인 개업공개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겠죠? 자격증 취득해서 뭐 한 거? 등록하면 얘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이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옛날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던 사람이에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역사를 갖다가 잠깐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1961년도에 이제 이 해방 후에 1960년도에 어떤 법이 생겼다? 소개, 영업법에 의해서 신고만 하면 아무나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자격시험이 200시험이 언제 나온다? 85년도 나오죠? 자, 그리고
그 85년도에 자격증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확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5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요. 그러니까 이 5년 동안은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 자격증 없는 사람 다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도부터 아예 막아버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 이 업을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자,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 태동기인데요. 옛날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해오고 있던 사람인데요.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90년도부터는 이제는 자격증 없으면 무조건 뭘 못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못한다라고 막아버렸는데, 문제는 이전부터 자격증 없이만 업을 해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 이제 자격증 없으니까 그만둬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한 거다? 영업권을 인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칙이라고 하면 법의 맨 뒤에다가 그 한시적인 규정을 넣는 것이 부칙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신규로 들어올 수 없고 옛날부터 업을 해오던 사람만 영업권을 인정해 준 거죠. 점차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사람입니다. 자, 옛날에 90년대까지만 해도 25,000명, 3만 명 뭐 이렇게 있다가 지금은 이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약 한 6,0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 1,000명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영업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무실 유지만 하는 형태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바로 이 사람을 부칙이한 개업공개사다. 그럼 참, 이 사람을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중개인이라고 표현하죠. 이제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옛날의 용어였는데 지금은 법적 용어로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용어로다가 지금도 아직 간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고 표현을 하는 것, 이런 표현에 있는 간판들 있죠.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간판 한번 보세요. 간판 보시면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일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일 거예요. 이게 바로 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썼냐? 분명히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나오는 표현이죠. 분명히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이 있고요. 자,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자격증도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이 사람은 영업권을 인정해 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럼 영업해라 그래 놓고 가만 놔둬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등록을 해야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적법하게. 근데 이 사람은 등록한 사람, 안 한 사람? 아는 사람이죠. 옛날부터 그냥 업만 해오던 사람이죠. 신고 업종 때부터.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만 놔두고 영업만 해라 그러면 소위 말하는 뭐 되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영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뭐가 되죠? 무등록업자. 이게 뭐가 꼴이 이상하게 돼버리죠. 분명히 영업권 인정해주는데 무등록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법부칙 제6제 2항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자, 그러면 민법에서 배웠던 용어가 하나 나올 거예요. 뭐뭐로 본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간주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추정과 간주 규정을 민법에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자, 뭐뭐로 본다는 이거 뭐예요? 간주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등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 등록한 것으로 뭐 해주는 자? 간주해주는 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은 비록 등록은 안 했어도 법적으로 어떻게 돼? 인정을 해준 거죠. 간주해준 거죠. 그러니까 뭘 써도 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명칭을 써도 되는 거죠. 개업공개사는 뭐다?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명칭을 써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뭐라 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통칭된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입니다. 자, 이제 요까지 설명하면 됐고,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뭐가 되는 거? 사장님이 되는 거죠. 사장님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뭐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되는 거?
사장님이 되죠. 자, 앞으로는 뭐 개업공개사는 우리가 법정 용어고요. 여러분들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장사장, 박사장, 김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는 거? 이거는 사장인데 이제 직원을 보겠습니다. 직원이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 중개보조원이 있더라. 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둘을 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보죠. 소속공개사, 공인중개사 명칭이 있죠? 자, 명칭이 있죠? 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겠죠? 그리고 앞에 개업자가 아니고 무슨 자예요? 소속자죠. 소속했다는 것은 밑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는 얘기죠. 자,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취직하면 뭐가 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거꾸로 뭐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 용어정의부터 보죠. 소속공개사란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 취직했다. 개업공개사 소속되었다. 자,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소리가 거의 뭐라고 나와요?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지금 용어의 정의를 문구상 지금 뜯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직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자격증 있다는 소리가 공인중개사로서. 자, 그러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야?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네, 보조하는 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중개 업무를 뭐 하거나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수행한다. 이건 뭐예요? 수행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은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직접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조 시키는 일을 해야지요. 들어갔으니까 손님 오면 뭐 타줘야 돼요? 커피 타다 줘야죠. 가끔씩 요즘 젊으신 분들 그럽니다. 나는 여기 커피 타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다 잘립니다. 손님은 커피 타다 줘야 돼요. 자, 바로 이게 뭐는 거? 보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도 할 수도 있고요. 보조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개보조원 얘는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자격증 없다는 뜻이 뭐였었어요? 교재 보세요. 자격증 없다는 뜻이 다시 예, 자,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잖아요. 문구 중개보조원 문구 다시 보세요. 중개보조원 문구를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예, 중개보조원 문구 용어의 정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 있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뭐다? 공인중개사고. 자, 자격 취득하지 않은 자를 뭐라 그런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랬죠? 자, 바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자격증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직했다는 소리가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뭐 해가지고 소속되어 중개대상 업무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선무 등 단순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자, 그러면 얘는 단순한 중개 업무를 뭐 하는 거예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이 사람은 업무 수행할 수 없고 뭐만? 보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했다면 이건 대여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마 대여 잠깐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자, 바로 요렇게 해서 한번 용어의 정의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물론 나중에는 문구상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지만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다. 자, 용어의 정의 아마 쉬울 거예요. 용어의 정의를 일단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뒤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중개대상물이 나와요. 자, 중개대상물 하면 중개대상물 하면 5가지가 있죠? 뭐였었죠? 저쪽에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 오늘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만 하고요. 3월 달에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전체로 훑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 안 배웠다고 해서 이거 안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지, 건물, 이게 일명 뭔가요? 부동산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셨죠? 이게 뭐예요? 자,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뭐예요? 예, 일단 요거를 준부동산 혹은 의제부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둘을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합쳐가지고 흔히들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준부동산에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만 있었나요? 많았죠. 이거 말고도 뭐 있었죠? 예, 자동차, 예, 비행기, 그 다음에 또 선박, 뭐 항공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다? 어업재단, 재단도 있었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뭐 건설기계 뭐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되게 많았죠. 그런데 이 법에서는 지금 준부동산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만. 그럼 나머지는요,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죠. 자, 나머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요 준부동산 중에서 요거를 제외한 선박, 항공기,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런 것들은 아예 중개대상물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한 것만 이 법상의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임목광업재단, 공장재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만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목이 있어요. 임목, 이거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나무들이죠. 자,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입니다. 자, 이거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를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해나무를, 자, 잣나무, 소나무, 무슨 나무, 이런 것들을 전체 묶어서 일필지 전체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합니다. 나무를 이렇게 하나에 묶어요. 그 다음에, 자, 시군구청에 가면 임목, 등록, 원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임목, 등록, 원부. 시군구청에 가면 있는데, 그 행정관청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등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뭐 함으로써, 등록을 한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에다 뭐 함으로써 뭐 해가지고 등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 법에 의해서 등기소에 가서 뭐 한다?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목 등기를 하는 거죠. 임목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떤 권리가 생기냐면 소유권과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2가지가 생기는데요. 자, 소유권이 생긴다는 것은 나무에만 소유권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나무에만 소유권 생긴다는 것은 자, 임야, 토지 있죠? 요 땅 빼고 뭐만 팔 수 있어요? 나무만 팔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자, 임목등기를 해놓고 나는 나무는 내가 가꿀 테니까 뭐만 팔겠다? 땅만 팔겠다. 나무 똑 떼놓고 뭐만? 땅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죠. 나무하고 땅하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임야를 팔 때 뭐까지 같이 들어가요? 예, 거기부터는 나무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요, 땅만 팔고 나무는 그대로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뭐 물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즉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근데 그거보다 주목적은 뭐냐면 벌채가 주목적이에요. 주로 벌목하는 거 있죠? 벌목이 하나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벌목업자가 보통 이제 나무를 갖다가 뭐냐면 찾으러 돌아다녀요. 벌목업자는 이제 나무 벌목해가지고 어디로 또 넘겨요? 제재소라든가 이런 데 많이 또 넘기죠? 근데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 나무를 갖다가 한 그루 한 그루랑 평가하기 힘드니까 하나로 묶어서 거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임목 등기를 하면
두 가지 권리, 소유권과 뭐가? 저당권이 생긴다. 한꺼번에 팔기 위한 하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땅과 분리시켜서. 보통 보면 이제 땅과 같이 거래가 되는데 땅과 분리시켜서 팔기 위해서 이런 등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목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자, 한번 요 정도까지 한번 구분해 보고, 자, 그러면 일단 자, 광업재단과 공장재단 볼까요? 자, 공장재단 그리고 또 광업재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느 법에 근거한다? 이거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어느 법에 의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자, 여기에 저당이란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당. 요걸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 자, 광업은 광산이고요. 얘를 공장 갖고 한번 들어볼까요? 자, 공장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공장 용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공장 안에 뭐가 있어요? 기계, 기구, 설비들 있죠. 그리고 공장과 관련된 재산권들이 있습니다. 자, 공장,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운영하다 보면 제품을 갖다가 개발하죠. 제품 개발하면 어떤 권리가 뭐 하죠? 특허를 내죠. 그럼 어떤 권리가 있다? 특허권. 그 다음에 또 제품을 갖다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죠. 그럼 이때 뭐가 생기냐면 실용신안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자, 이런 것들을 이걸 모두 묶어서 뭐라 하냐면 자, 지식 재산권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들 뭐라고 알고 있냐면 지적 재산권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건 법적 용어로는 지식 재산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모두 묶어요. 그래서 땅, 기계기구 설비, 건물 이런 무채사권, 지식재산권 모두 묶어서 이거를 재단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이걸 뭐 한다면 등기를 해놓는 거예요. 이 등기 방법은 이 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기를 해놓으면 자, 요 전체가 뭐가 된다? 요 전체가 일개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 되고 뭘로 취급하는 거? 부동산으로 취급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가 자, 재단 목록 만들어서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죠. 왜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느냐? 이 안에 있는 것은 하나의 소위 말하는 부속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가 된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단 등기를 해놓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재단 등기하는 이유가 뭐다? 재단 등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법 이름에 있죠. 자, 지금 이 법이 뭐라 했어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재단 등기, 공장재단 등기를 하는 이유는 주목적이 뭐다? 저당이 주목적이다. 왜요? 자, 땅만 가지고 돈 빌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땅만 가지고 돈 빌린다. 그러면 아무리 액수가 적죠. 자,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만약에 돈을 빌리면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저당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이 법 이름에도 저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등기라는 목적을 한번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준부동산에 보면 이거 말고도 왜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있죠?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이 아니고 이번 시간은 벌써 끝내는 줄 알았네.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 64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있죠? 요걸 나가도록 하죠. 좀 쉬었다 가시겠습니다.